살벌하죠. 역학적 에너지 네 문제는 다 그냥 다 킬러급으로만 불렀어. 역학적 에너지가 뭐나? 수능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파트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어려운 파트고 시험을 어렵게 내기로 제일 좋은 파트인데 쉽게 내면 되게 쉬워요 사실. 근데 이번에 그냥 어렵게 낼 수도 있으니까 어려운 것도 한번 보자는 얘기. 곧 마무리 가능한가요? 꽤 오래 풀긴 했어. 산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으니 기다리겠어. 괜찮아요? 동원이는 괜찮아요? 동원이 괜찮은 거지? 오케이. 자, 요건 이제 뭐 야, 이거는 뭐 난이도가 그냥 최고 난도로 한 거고 그냥 나는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낸 거라고 생각해 그냥. 그래서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뭐 앞에 4개 중에 진짜 하나라도 맞췄으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나는 생각해. 난이도가 있어서 35번의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 47번의 답은 1번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48번의 답은 5번, 그 다음에 4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이제 연력학 들어가면 31번의 답은 3번이고요 44번의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요런 거는 이제 확실히 좀 편안한 난이도 같고, 그 다음에 상대성 29번의 답은 3번, 33번의 답은 5번입니다. 요 정도인데 뭐 이제 그냥 내가 설명하려고 낸 것들이에요. 사실 다 주옥같 하나같이 다 좋다. 그래서 맨 앞에 페이지부터 좀 질문 받을 거 있으면 체크해 볼 건데, 일단 35,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일단 역학적 에너지는 다 그냥 설명을 해볼까 해. 그냥 그러는 게 나은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이렇게 필기해 볼 거 생각 좀 같이 해보면 좋겠고, 그 연력학은 괜찮나요? 여기는 일단 괜찮아? 질문 받을 거 있으면 받을게. 그래도 없어? 특상대성. 그러니까 연력학은 괜찮다는 거지. 상대성 어떤 문제? 29번. 오케이. 요거는 좀 재밌는 유형인데 평가원에 나온 유형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고. 한 장소에서 교차하니까 무조건 한 장소 동시에는 지켜줘야 된다. 우리가 보기에도 동시하잖아요. 그치, 동시 교차지. 속도랑 같으니까 동시에 교차하면 P랑Q에 동시에 도달해야 하는 거예요. 될 거 같은데 이제 그건 내가 그림을 그려서 좀 얘기해 줄게요. 33은 괜찮아? 이것도 안 괜찮지. 그치, 그래, 좋아. 그래서 맨 앞에 페이지부터 가서 좀 연력학부터 역학적 에너지부터 좀 보고 올게요. 자, 이거는 일단 여러분 이런 거 봤을 때 뭐 해야 돼?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통합이다를 갖고 하는 거야. 등식 세워야 되고, 상호관계 보면 가는 일단 그냥 뭐 가는 사실 쓸모없는 사진이야. 가가 있을 필요는 그닥 없지. 근데 나는 어떤 상황이야? 그치, 정지에 있는 평형을 이룬다는 거를 가지고 뭘 알을 수 있냐? 평형이라는 건 이제 힘의 평형, 알자 힘이 0이라는 얘기야. 어디서? 요 질량이 있는 요 친구의 알자 힘이 0이라는 거야. 얘가 받는 힘이 어떻게 돼? 아래 방향은 마이너스 mg가 있고 위쪽 방향은 플러스 kd가 있네. 두 개 더하면 얼마? 0이다. kd 빼기 mg는 0, k는 d분의 mg. 이거는 돼야 된다.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건 됐어요. 그래서 나에서 다로 갈 때 혹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 안 되냐? 나에서 다로 갈 때. 나에서 다로 갈 때. 봐봐. 다는 나를 1이만큼 압축을 뭐로 시켰는데? 손으로 어거지로 눌렀을 거야 아마. 뭐가 됐든 간에 외부 힘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고요. 이건 이제 안 된다, 역학적 에너지. 근데 다에서 나는 그냥 그러니까 손을 놓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거는 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쓰다면 다에서 라로 가는 걸 써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다에서 라 상황 보면
가만히 놓는다는 말 나오면 이거 뭐야? 속력? 0. 그 다음에 압축 속력은 0이다 나왔으니까 이 여기서 그러면 다에서 라로 갈 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0이야. 그러니까 물론 빨라졌다가 느려져. 빨라졌다가 느려지면서 정지인데 이게 과정이 안 궁금하고 뭐가 중요하냐? 지금 x만큼 올라가고 또 2분의 1 d만큼 또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궁금한 거 x를 계산해내는데 중간에 속력이 있었겠지만 그딴 건 안 중요해.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시작점과 끝점이 중요해. 우리 적분하듯이 적분할 때 중간에 과정 안 중요하지. 그냥 끝점이 중요하잖아. 정적분할 소리 미안해. 어찌됐든 그래서 양끝점이 중요한 거야. 시작점과 끝점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얼마다? 0이다. 자, 근데 다에서 요 세팅에서 라로 갈 때 역학적 에너지 총 변화량 얼마라고? 0이죠. 근데 높이 얼마나 증가하니? 자, 2d 더하기 d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d. 아니지. 2d 더하기 d 더하기 2분의 1d 더하기 x. 그치. 그럼 얘는 mg. 기준. 그러니까 봐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중요해. 기준점은 맘대로 잡아. 기준점 여기로 잡아도 돼. 얼마 올라간 거야? 여긴 0이었고 2d d 2분의 1d 2분의 7d 더하기 x만큼 올라간 거지. 자, 여기로 잡아도 돼.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7d였지. 그러니까 안 중요해. 높이가 얼마였는지는 안 중요해.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변화량 2분의 7d 더하기 젠장 x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0이야. 정지 출발 정지 도착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2분의 1. 자, 나중 k d 제곱의 몇 배? 4분의 1배. 그치? 얘는 그렇잖아. 2분의 1 되니까. 처음 얼마야? 그치? 2분의 1. 얼마? 9d죠. 9d 제곱이죠. 3d 얼마 변형돼 있는 거야? 그쵸? 얘가 지금 여기가 평형이지만 변형 자체는 3d 돼 있는 거예요. k d 제곱에 이제 9배. 숫자가 지저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악 물고 해보자. 자, 그래서 KD가 뭐라고? mg야. 그 적용해야 돼. KD를 mg를 넣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이항하면 mg 2분의 7d 더하기 x는 2분의 1 KD가 mg라 했어. 그래서 2분의 1 mgd 곱하기 9 빼기 4분의 1이야. 숫자 어메이징한데 이거 맞는 거 같아. 8분의 7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mg 날려. 그냥 mg 날려. mg 날리고 양변에 2 곱해볼까? 2 곱해보면 7d 더하기 2x는 4분의 35d 맞죠? 그래서 2x는 4분의 7d. 맞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 이제 간다. 이건 내가 역학적 에너지 설명할 때 초입에 분명히 했었어. 자,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언제 나와? 자, 우리 직선 운동할 때 좀 간단하거든. 자,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 인생 최고 점수 찍었다 무슨 말이야? 맞아. 평균점이야.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라지는 중이면 최대 속력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자, 시간에 대한 속력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게요. 자, 속력이 이렇게 자 증가함수야. 최대값이 얼마야? 최대값이 얼마야? 라고 얘기를 못해. 왜? 올라가는 중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최대값이 여기잖아요. 자, 속력이 최대일 때 우리 속력 말고 속도로 하자. 속도로 하자. 속도가 최대값을 가질 때 이거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그쵸? 어떻게 돼요? 델타 t분의 델타 v가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이게 뭐가? 가속도가 0이 된다. dv dt가 0이 된다고. 가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야. 미분이야. 미분까지는 얘기해도 되지. 괜찮은 거 맞냐? 잠깐만. 맞아야 되지 않나? 어쨌든 그러니까 이 접선 순간적인 가속도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다가 느려지 거고 제일 빠른 점에서 가속도는 0일 거다. 알짜임 0일 거다. 어디가 알짜임 0이냐면 여기가 알짜임 0이죠. 여기 평형점. 여기가 알짜임 0이죠.
자, 그래서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그 어찌됐든 간에 역학적 에너지 총변화량은 어찌됐든 0이네. 이거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얼마큼 올라가야 돼? EMGD, ED만큼 올라가잖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 EMGD 증가. 그 다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자 2분의 1, 여기 ED까지 올라갔으면 변형이 D 변형된 거지. 근데 여기 처음이 자 나중이 D, 처음이 3D. 그치. 그래서 2분의 1 KD 제곱 빼기 2분의 1 K 9D 제곱인 거죠. 더하기 2K 빼기 0 하면 2K가 나와요. 근데 얘는 빼기 2분의 1 KD 제곱의 8배니까 빼기 4K D제곱인데 KD가 MG라 했죠. 그래서 얘는 0은 2MGD 빼기 4MGD 더하기 2K고 그래서 2K는 얼마예요? 2MGD야. 디귿 맞네. 다음 5번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이게 빡세. 개빡센 거 맞는데 근데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올까 진짜? 난 그건 모르겠어. 왜냐면 이거는 최근 평가원 기출의 경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나올 거라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능 때는 반드시 볼 거고 근데 학교에서 이런 걸 안 낼 수도 있어. 사실 쉽게 내고자 하면. 근데 어렵게 내고자 하면 난 얘를 낼 거야. 탄성을 내면 애들이 박살나. 무조건 절대 못 풀어. 그래서 요거 여러분 풀이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법 어떻게 한다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총합은 0이다. 일단 요게 기본 세팅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으로 다 계산 가능하고요. 중력 포텐셜의 변화량은 그냥 높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을 가지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평형점에서 왜? 가속도가 0이어야 운동 에너지 속도가 최대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이유로 빨라지고 있는 중에 최대값이 아니죠. 속도가. 근데 그러다 하고 느려지고 있는 중에도 최대값이 아니고 언제? 빨라지다가 갑자기 느려지는 그 변화하는 그 중간에 이때는 순간 가속도가 0이어야 된다. 알짜임이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5번은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해를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겠다. 꼭 담아두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47번 자 요거는 그냥 클래식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근데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 EMGD다 해서요. 다 그림에서 ED만큼 있는 거 탄성 포텐셜 에너지 써서 4MGD만큼.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 증가해? EMGD 증가하지. 네. 탄성 포텐셜은 4MGD 감소하지.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 2K만큼 증가해. 그러니까 여기 정지 출발이잖아.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 2K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0 뭐 이렇게 간 거지. 그랬더니 역학적 에너지 총변화량은 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EMGD 더하기 2K는 0이다. 그래서 2K는 EMGD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좋아요. 그 다음에 47번 요거 한번 보자. 자 요거는 이제 빗면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 이거는 사실 운동 방정식 문제 아닌가요? 등가속 직선 운동 문제 아닌가요? 맞지? 근데 뭘 넣어? 에너지를 에너지를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에너지가 적용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번 볼게. 자 그래서 처음에 P 가만히 넣었어요. 0. 그래서 우리 Q에서의 속력 그냥 V라고 내가 임의로 잡을래.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한다 했지.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 이때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잖아. 그치 맞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 뭐야? 없잖아. 그치. 그럼 얘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H만큼 높이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H만큼 높이가 줄어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자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에 비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에 비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큼 줄다? MGH만큼 적다. 그럼 이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여기서 얼마? MGH만큼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럼 높이가 얼마예요? H의 높이예요. H 높이. 그 다음에 가속도가 3A랑 2A가 나와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력에 의한 기울기 힘이 3MA, 2MA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자 요런 두 세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요만큼 떨어지는 거랑 같은 높이에서 요만큼 떨어지는 거랑 여기 가속도가 3A이고 여기 가속도가 2A래. 자 그럼 얘는 왜 떨어지는 거야? 중력 때문이지. 그치? 자 여기서 발생하는 힘을 보면 사실은 뭐냐면 중력과 그 다음에 마찰력 없다고 치면 수직항력 두 가지를 합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런 힘이 돼요.
근데 이거에 이게 R자임이 되고 이게 뭐야? 3MA가 되지.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알아두면 좋다. 요 상황 한번 볼게. 요 상황 이렇게 떨어질 때 중력, 그 다음에 중력, 그 다음에 수직항력 이거 합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얼마가 된다? EMA가 된다. 자, 그래서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 중력이 한 일 얼마야? 뭐 H라고 할게. MGH야.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 중력이 한 일 얼마고? MGH로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 R자힘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중력 더하기 수직항력이야. 그치? 사실은. 자, 그러면 이때 R자 힘이 한 일은 뭐가 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지. 그치? 근데 이건 사실 뭐야? MGH 아님? H만큼 떨어지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 증가해? MGH. 그치? 그럼 R자 힘이 한 일 얼만데? 자, 여기 빗면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여기는 뭐 L 프라임이라고 할게. LA, LB라고 하자. R자 힘 한 일 얼마야 여기선? 3MA, LA. 오른쪽은 EMA, LB야. 어떻게 돼? 몇 대면? 2대 3이 돼요. 그래서 경사면에 있잖아요? 경사면이 있잖아? 그러면 가속도가 나오지. 가속도의 역수비가 경사면 길이비야. 이건 알아두면 좋다. 사실은 이거는 어느샌가 물리원 시험에 그냥 어느샌가 당당하게 등장해. 수능에서. 그래서 나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할만 했나? 근데 이해할만 하다. 그치? 자, 근데 이때 R자 힘이 한 일은 사실 뭐 더하기 뭐야? 중력 더하기 수직항력이지. 그치? 자, 그러면 중력이 한 일 더하기 수직항력이 뭐가 돼요? MGH가 되잖아. 중력이 한 일은 얼마야? MGH. 수직항력이 한 일은 얼마일까? 수직항력이 한 일은 얼마일까? 진행 방향에 수직하잖아. 이동 방향에 없지, 그치? 그래서 중력이 한 일 MGH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야. MGH지. 빗면에서 마찰력이 없다고 한다면. 빗면에서 마찰력이 없다고 한다면 받는 힘이 두 개야. 중력과 수직항력을 합쳐서 R자 힘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수직항력은 어차피 일을 안 해. 그래서 이때 R자 힘이 한 일이 그냥 중력이 한 일 MGH가 돼버린다. 이렇게 떨어질 때. 그치?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R자 힘이 가속도가 3A, 가속도가 2A라고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 R자 힘이 3MA 대 R자 힘이 2MA라는 거지. 그러면 빗면의 길이비가 2대 3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아둡시다. 그걸 이제 가지고 갈게.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시간이 같다. 마찰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과 R에서 S까지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 여기 우리가 빗면의 길이비 얼마라고? 2대 3이라고. 얘는 그럼 T라고 할까? VT는 2야. 여기는 봐봐. T 똑같죠? 3이면 평소속도 얼마일까? 2분의 V. 2분의 3V. 쏘리. 2분의 3V. 그치. 그래서 얘는 VR과 VS가 있겠지. 그치. 그럼 VR 더하기 VS는 얼마일까? 3V가 되겠지. 빗면 전체의 길이비가 2대 3인데 높이가 같으니까 H로 같으니까 길이비가 2대 3이지. 마찰 구간도 길이는 어쨌든 2. 1대 3이 되는 거지. 높이가 같으면. 높이가 같잖아 지금. 왜? 여기 H니까 MGH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마찰 기간 높이가 H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등속도로 마찰 구간을 지나간다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돼요. 괜찮아요? VR 더하기 VS가 그러니까 VR과 VS의 평균 속도가 2분의 3V니까 VR 더하기 VS는 3V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VR에서 VS로 갈 때 우리 EAS 적용하면 사실 EAS는 V제곱 빼기 EAS 하지 말자. 아니다. EAS 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똑같거든?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쓸게. 자,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MGH는 뭐야? 운동 에너지 감소량 2분의 1 M
V 그치. 아니 R제곱 빼기 VS제곱이지. 누가 커? 누가 빨라? R이 빠르잖아. 그치. R이 빠르고 S가 느리니까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는 얘가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은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뭐랑 같다? 여기 h만큼 떨어질 때 0에서 v로 얘가 결론은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랑 같다는 거야. 높이가 똑같잖아. 높이 차가 h로 똑같지. 그럼 속력 제곱 변화량이 똑같지. 높이 차가 똑같으면 속력 제곱 변화량이 똑같지. 그래서 얘는 0에서 v로 갈 때 v제곱 빼기 0제곱이잖아. 얘는 vr제곱 빼기 vs제곱이 같다. 그러면 요게 나오는 거야. vr제곱 빼기 vs제곱이 얼마야? v제곱이 나와요. 이거 연립하면 바로 나오게 생겼지. 어떻게 돼? 이거 합차식이잖아. vr 더하기 vs 곱하기 vr 빼기 vs는 얼마다? v제곱이잖아. 근데 vr 더하기 vs가 얼마니? 3v지. 얘는 3분의 1 v겠네. 이게 연립하면 돼. 그래서 vr 더하기 vs는 3v인데 vr 빼기 vs는 3분의 1v더라. 그럼 이제 궁금한 게 t와 s 사이의 높이 차잖아. 그렇죠? 그럼 s 높이 vs가 중요하겠다. 얘 연립하면 2vs는 3분의 8v, vs는 3분의 4v지. 이거 되니? 괜찮아? 자, 여기서 봐봐. vs가 얼마라고 알고 보니까 3분의 4v라고. 그럼 t에서 정지잖아. 그치? 그럼 속력제곱 변화량이 얼마야? 9분의 16v제곱 변화잖아. 그치? 자, 0에서 v제곱 변하는 높이가 h였어. 0에서 9분의 16v제곱 변하는 높이차는 9분의 16h. 답 1번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여러분 스스로 하려면 좀 빡인데 알아. 나도 알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거 가속도가 나오잖아. 빗면의 가속도가 나오잖아. 그럼 그 뭐라고? 길이비의 역수. 빗면의 가속도 비가 나오잖아. 그럼 그 심플하게 여러분 결국에는 그 문제 풀 때 시험장 가서 이렇게 되는 거야 시험장에서 그 깨달음 얻는 순간 조지는 거야. 진짜 여기서 미리 깨달음 얻어놓고 기울기 b가 3a 대 2면 그 길이 b는 2 대 3이 돼야 되는구나. 왜? 중력이 한 일 똑같아야 되니까. 같은 높이일 때. 같은 높이일 때 이동거리 b가 2 대 3 돼야 되기 때문에 빗면의 길이 b가 2 대 3 돼야 되는 거야. 같은 높이일 때. 근데 여기서는 높이가 처음에 다른 거야. 높이가 다르죠. Q에서 요 마찰 구간까지랑 RS를 높이가 H가 같다고 봤으니까. 그래서 근데 같은 높이 차 가는데 시간이 같다고 했잖아. 근데 얘네들의 속력이 지금 서로 사이즈가 0에서 V. 그다음 VR과 VS 속력이 같을까? 다를 거 아니야. 여기서 뭐 한다고? 등가속 직선 운동한다고. 그럼 평균 속도는 중간값이잖아. 2분의 VR 더하기 VS. 그게 뭐라고? 2분의 3V. 2분의 3V가 평균 속도가 되겠지. 왜? 길이 B가 2 대 3이니까 시간 똑같잖아. 속력은 2분의 3배여야 되겠죠. 그래서 VR 더하기 VS가 평균이 VR과 VS의 평균이 2분의 3V니까 VR 더하기 VS는 3V가 돼야 되는데 높이차가 H이기 때문에 속력제곱 변화량은 V제곱 빼기 0으로 같다. 그래서 VR제곱 빼기 VS제곱은 V제곱으로 같다. 여기 쓴 거고 얘가 3V잖아. 이거 합차식이지. 합차식 꼴 많이 나온다. 그럼 VR 빼기 VS가 얼마가 될까? 3분의 1V가 돼서 얘를 이렇게 연립을 했어. 그럼 VS는 3분의 4V가 나오면 봐봐. 높이가 T 높이에서 얼마야? 0이 속도가 0이지. 그치? S 높이에서 속도가 3분의 4V잖아. 우리 높이가 봐봐. P에서 Q로 갈 때 마찰이 없을 때 속력제곱 변화량이 V제곱일 때는 높이가 H 차이였어. 속력제곱 변화량이 9분의 16 V제곱이니까 높이는 9분의 16 H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해서 1번. 오케이? 괜찮아요? 좀만 더 가보자. 얘들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유익하지. 그냥 머리 깨지는 이 자체가 유익한 거야. 자, 48번은 이게 더 극혐이야. 근데 이거는 이거 다 20번이었구나. 오! 좋아. 너무 좋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됐어요. 어려운 걸로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 자, 가속도가 뭐라고? 3a 대 2a잖아. 그치? 길이 b가 2l 대 3l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같은 높이일 때. 그럼
Q가 R 하면 2대 3. PQ랑 RS 길이 B가 2대 3이라고. 근데 이 실의 길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지. 내가 물어볼게. 자, 여기서 봐봐. A가 Q를 지나는 순간 끊어졌대. 그러면 A가 Q에 왔어. 그치? 여기까지 왔어. 얼마 요만큼 움직였지? 2L 움직였지. 그럼 얘는 B는 똑같이 2L 움직이겠지. L 남네.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이거부터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안 하면 절대 못 풀어. 이거 안 하면 못 풀어. 못 푸는 문제야. 절대 못 푸는 문제야. 근데 장담하건대 이거 안 하고 못 풀어. 왜냐면 숫자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 값을 절대 못 넣어. 내가 이 과정을 안 거치고는 죽어도 못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억울하지, 사실. 학교에서 이런 걸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수능에선 내, 일단. 그래서 뭐 물리 수능 안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학교에서 갑자기 폭병으로 이딴 걸 낼 수도 있단 말이지. 기출에 있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잠깐만. 그럼 우리는 이거에서 뭘 써야 돼? 결국 이거 단원이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 이걸 알짜인 분석하고 난리 나있으면 개빡세거든? 그걸 하지 않는 걸 추천해. 뭘 해야 되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야 돼. 근데 A랑 B랑 지금 분리되잖아. 그러면 A랑 B랑 합쳐 있을 때는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총합이 0이거든? 근데 A도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고 B도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하는 거야. 근데 그 합이 크기가, 그러니까 두 변화량의 크기하고 부호가 반대라서 합이 0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잘라지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될까? 분리되고 나는 후에는 A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고 B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다가 어떻게? 마찰 구간 지나면 역학적 에너지가 깎이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얘가 처음에 정지시켰잖아. 정지시켰는데 가만히 손으로 놓았더니 어떻게 됐어? A가 올라가고 B는 내려가더라. 그럼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이겠고 B는 감소하는 상황인데 크기하고 부호가 반대야. 자, 그럼 얘네들이 물어볼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 B는 이렇게 끊어져서 각각 3A, 2A인 등각수 운동한다. 알겠어? 그래서 각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다가 B만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깎이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말 너무 중요한 거. B는 마찰 구간이 시작되는 점 S부터 뭐 한다? 등속도 운동한다. 그럼 운동 에너지 자체는 유지되겠네. 그럼 뭐 물어보냐면 A가 수평면에 닿기 직전 A의 운동 에너지. 이때 A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물어볼게. 수평면에 닿기 직전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야? 0. 그럼 운동 에너지는 뭐야? A의 역학적 에너지지. 그래서 A가 닿기 직전 운동 에너지는 A의 역학적 에너지인 거야. A의 역학적 에너지 구하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 구간에서 B의 운동 에너지 2배래.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야? A의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찰 구간에서 B의 운동 에너지 찾으면 돼. 끝. 그게 2배라고. 끝. 그럼 나온다고. 그 짓을 하면 돼. 어떻게 할 것이냐. 오, 어메이징해. 자, 처음에 정지 상태로 움직이잖아. 자, 그럼 이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총합 얼마야? 일단 0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때 이제 A는 높이가 얼마 증가해? mg h2 빼기 h1만큼. 극혐이다. 와, 너무 싫다. B는 B는 높이가 감소해요. 그래서 2mg고 그 다음에 3분의 2만큼 h2 빼기 h1에 이게 뭐야? 중력 포텐셜은 변화량의 합이야.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32K라고 하자. 왜? 속력은 똑같을 거니까. 질량이 m2m이고. 괜찮아요? 오케이. 이럼 끝난 거야. 그러면 나와. 이제 나온다고. 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이걸 조금 이제 임양을 해야 돼요. 얘가 3분의 4잖아. 그치? 마이너스 3분의 4지. 그치? 얘를 이제 얘가 mg니까 mg 빼기 마이너스 3분의 4 mg지. 그럼 바깥쪽 3분의 1 mg로 반대로 던진다. 3분의 1 mg h2 빼기 h4는 32k인 거야. 그럼 2k는 얼마인 거야? 왜 3분의 2가 됐냐면 길이비가 2L이고 3L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 내려왔을까? 2L만큼 내려왔잖아. 그럼 h2 빼기 h1이라는 높이에서 3분의 2만큼 내려온 거지. 괜찮니? 저거 괜찮아?
그죠? 이 어메이징한 게 그러니까 그냥 정신 나갈 것 같은 게 정상이야. 그런 걸 일로 가져왔으니까 봐봐. 자 그러면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이 K는 9분의 1 mg H2 빼기 H1입니다. 언제? A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가 이거야.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 이건 얼마야? 어느 높이에서? 여기 있을 때 얼마라고? 높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 h2 더하기 운동 에너지 9분의 1 mg h2 빼기 h1. 자, 요게 A의 역학적 에너지고 이게 뭐래? B의 마찰 구간 운동 에너지 2배래. 하나 더 찾으면 등식 세우면 바로 끝날 거야. 우리 운동 에너지를 뭐래 했어? mg꼴로 만들어냈지. 그러면 연산이 착착 되면서 h1과 h2의 비율이 나올 거야. 자, 이거를 는 뭐뭐 하는 순간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맞지, 그치? 여기 이걸로 알 수 없잖아 지금. 근데 옆에다가 는 하고 H2랑 H1에 대한 식이 나타나면 풀리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B의 마찰 구간 운동 에너지를 찾는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뭘 찾았냐? B의 이때 뭐? B의 운동 에너지 뭐야? 우리 아까 A 운동 에너지 9분의 1 mg H2 빼기 H1의 몇 배? 질량이 2배니까 9분의 그치 2배. 얘는 운동 에너지가 9분의 2 mg H2 빼기 H1인 거예요. 이게 운동 에너지. 근데 마찰 구간 전까지 얼마큼 또 내려가야 돼? 3분의 1 mg 3분의 1 곱하기 이런 H2 빼기 H1만큼 내려가야 돼. 얘 질량이 얼마야? EM. 그래서 EMG만큼이 뭐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야. 자, B 혼자 운동하잖아. 그럼 마찰 구간 닿기 전까지, 마찰 구간 들어가기 전까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야? 0이지, 그치? 봐봐. 여기서 열로 내려올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야? 3분의 1 곱하기 EMG 곱하기 H2 빼기 H1인 거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야? 얘야. 이거 두 개 더하면 돼요. 이거 더하면 마찰 구간 운동 에너지. 그래서 B 마찰 이렇게 하자. 이거는 9분의 2 mg 곱하기 H2 얘다 뭐 곱해? 뭐 더해? 3분의 2니까 9분의 6으로 더할래. mg H2 빼기 H1. 그래서 뭔가 간단하게 묶여요. 이거는 9분의 8 mg H2 빼기 H1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 몇 배라고? 2배. 그거 안 하면 열심히 풀고 틀리는 거야. 그래서 근데 너무 짜증나는 단원이지. mg H2 9분의 1 mg H2 빼기 H1은 끔찍하다. 나 잘못 푼 거 아니겠지? 자, 이거는 9분의 16 mg H2 빼기 H1. 잘못 풀었으면 진짜 답이 없는데. 그래서 mg 날립니다. mg 날리고 9배 해 그냥 옆에. 그래서 9H2 더하기 H2 빼기 H1은 16H2 빼기 16H1. 그럼 H2 H1 비율 나오겠다. 6H2는 15H1 나왔네. 그래서 H1 뭐야? H2분의니? H1분의 H2는 얼마니? 6분의 15 2분의 5. 답은 5번 나왔네. 이렇게. 와, 극혐이지.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치? 어메이징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자, 너무 기분 너무 좋다. 49번. 자, 이건 오히려 이제, 자,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될 것 같아? 뭐 해야 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지. 뭐 해야 돼? 역학적 에너지 총 변화량이 얼마라고? 0인 거 쓰면 돼요. 생각보다 놀랍게도 간단하다. 중간에 B가 사라지는데 그냥 0이라고. B가 사라지는 거 어떻게 하는지 내가 논의해볼게, 같이. 그치. 그러니까 B가 사라지는 거를 빼주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볼게. 자, 일단 문제 같이 한번 이해해볼게. 6D만큼 올려 정지시킨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역학적 에너지를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면 얘네들이 막 빨리 팽팽팽팽 하고 돌겠지. 자,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때 탄성 포텐셜의 증가량은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의 3배이다.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 얼만데? 플러스 6mgd. 근데 탄성은 플러스 3배니까 18mgd야. 근데 어떻게 바뀐 거냐면 6D만큼 압축한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 KD제곱에 36배는 얼마다? 18mgd니까 되게 간단해. 18 KD제곱이 18mgd잖아.
KD 제곱이 그냥 mgd, KD가 그냥 mg인 거야. 그리고 봐봐. 자, 우리 분리가 언제 될까? 분리가 언제 될 것 같아? A는 용수철에 잡혀있고 B는 안 잡혀있다? 이거 떨구면 자유낙하보다 빨리 떨어지니 늦게 떨어지니? 이거 떨궈봐. 일단 자유낙하도 있어, G도 있어. 어떻게 떨어지니? 봐봐. 용수 어떻게 밀어? 아래로 밀지. 중력 아래로 작용하지. 그러니까 아래로 EMG가 일단 있어. 그 다음 아래로 탄성력이 있지. 그럼 합력이 아래로 EMG보다 커, 작어? 크겠지. 그럼 어떻게 돼? 가속도가 G보다 커. 그러면 B는 자유낙하하는 건데 A가 뒤에서 더 밀잖아. 그럼 얘네들은 중력보다 빠르게 일단 빨리 낙하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분리될까? 그렇지. A는 그래서 원래 길이가 되는 순간 뒤에서 추진해주던 게 끝났어 일단. 그리고 원래 길이를 넘어가는 순간 A는 뒤에서 살짝 잡는 게 생겨. 살짝 위로 잡잖아. 그치? 근데 B는 그게 없어. 그럼 B는 이때 손절하는 거야. 이때 원래 길이 딱 됐을 때 A, B 손절입니다. 근데 일단 크게 무시한다 그랬어. 그러면 언제? 요때 그러니까 이 원래 길이로 돌아왔을 때. 근데 이때도 어찌됐든 간에 역학적 에너지 총 변화는 건 0이야. 0은 마이너스 얼마야? 12mgd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18mgd가 줄었지. 0 빼기 처음 18mgd. 맞지? 네. 이거 계산할 때 2분의 1 이거 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좋아. 훨씬 나아. 왜냐면 단위를 하나로 통일하면 계산하기 편하잖아. 그리고 이게 뭐야? 운동 에너지. EK A 더하기 EK B 빼기 0이지. 왜냐면 처음에 뭐 했어? 둘 다 정지에 있었으니까. 그치? 그럼 EK A 더하기 EK B는 얼마야? 30mgd야. EK A는 얼마야? 둘이 질량 같지? 네. EK B랑 똑같고 15mgd야. 언제? 분리될 때. 이때. 그치. 딱 15mgd씩의 운동 에너지 갖고 있을 때 B는 이제 용수철이랑 손절하는 거야. 알바 아니면 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야. A는 용수철이 묶여있지. 그때 위로 살짝 힘이 발생하면서 A가 B보다 느려져요. 그러면서 분리되는 거야. 상대 속도가 이제 생겨. 상대 속도가 0이 아니게 되는 거야 이제. 이때 운동 에너지는 각각 15mgd입니다. 그러고 뭐 하는데? 그냥 A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돼. 분리된 상황에서 얼마큼 내려갔어요? D만큼 더 내려갔잖아.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얼마야? 0이야. 근데 이때 높이 얼마큼 내려갔어? D만큼 내려갔잖아. 그 다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D 제곱만큼 됐고, 그 다음에 나중 운동 에너지 뭐 EK 프라임이라 하자. 빼기 얼마? 처음 운동 에너지 15mgd 하면 답이 나와요. 그럼 EK 프라임은 16mgd에서 뭐를? 2분의 1 KD 제곱을 빼고, KD 제곱이 뭐라고? mgd야 그냥. 16mgd 빼기 2분의 1 mgd 하니까 2분의 31 mgd가 나오네. 답은 2번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B가 떨어지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돼요. 근데 A랑 B랑 분리되니까 우리가 편한 거는 A랑 B랑 따로 생각하는 게 편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A랑 B랑 운동 에너지가 똑같은 걸 이용해서 각각 15mgd인 거 파악했지. 그 다음에 분리된 이후에는 누구만 가지고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도 0일 거예요. 물론 바닥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근데 B는 진짜 알바가 아니라서 떨어졌잖아. 안 물어봤잖아 B는. 그래서 A만 물어봤으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이다 라고 봤습니다. A는 용수철과 연결이 돼 있고 B는 용수철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언제 분리될까요? 원래 길이에서 분리된다. 왜냐? 원래 길이 전까지 압축돼 있을 때는 아래로 빠르게 가속하니까 중력 가속도보다 빠른 가속도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원래 길이 도달하면 중력 가속도가 되고, 원래 길이보다 살짝이라도 길어지면 중력 가속도보다 A는 느려질 건데 B는 중력 가속도로 떨어질 거잖아.
그럼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B가 빨라지면서 분리된다. 오케이.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이다 쓰시면 됩니다. 아, 너무 힘들지 얘들아. 잠깐 쉴까? 지금 20분이니까 쉬었다가 30분에 마저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마저 뒤에 있는 것도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뭐 문제 또 몇 개 더 풀어보고 하자. 종이 새로 주시면. 종이 이거 새로 뽑아줄까? 시험 새로 뽑아줄게.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